네, 대한민국 교육의 수도 대구. 오늘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파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교육감 우동기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을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드리는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교육은 행복 영양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의 행복 영양 교육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민선 1기 교육감 선거 때 행복 영양 교육을 선거 공약으로 내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그 대통령 선거 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행복 교육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국민 행복 시대를 표방하는 바람에 이 행복 영양 교육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육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행복 교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 영양 교육은 결국 한 인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본다면은 교육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행복 영양 교육으로 저희들이 표방을 했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구체적으로 무슨 역량일까? 근데 그 역량은 시대 정신별로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역량, 10대 가치를 표방을 했는데, 첫 번째 역량이 신체적 역량입니다. 또 정서적 역량, 사회적 역량, 또 도덕적 역량, 지적 역량. 그렇다면 그 5대 역량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선 선택적으로 취하자는 것은 5대 핵심 역량, 10대 가치죠. 그래서 그것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해 왔고, 요즘은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복 영양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대안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안교육이라고 하면은 정말 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열등화를 위한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한 아이를 위한 한 학교, 한 아이에 맞는 교육 과정, 이것이 제일 바람직하죠. 제일 바람직한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편적, 평균적인 그런 교육 수요를 가지고 우리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야에는 역량이 있고 우수하면서도 여기에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런 수요 곡선에서 반영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위한 하나의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라 이름 붙여진 학교는 지금 대구에 현재는 한 2개 있습니다. 달구벌 고등학교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반, 이러고 이제 또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 해서 꿈모짜리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다 수용을 못 해요. 특히 인문계 갔다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인문계 한 1년쯤, 2년쯤 다니다가 다시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가려면은 또 전학이 안 돼요. 또 그런 학교도 있지만, 지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되게 하고 싶은데 대구는 뮤지컬 고등학교가 없어요. 또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은데 그림만 가르쳐 주는 학교가 없단 말이죠. 또 일부 몇 개의 그 미술대학이나 몇 개의 음악대학을 제외하고는 또 수능 같은 것도 안 치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학이. 그래서 우리가 예담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2년 다니다가 적성이 맞지 않는 애들은 미술, 음악, 체육, 이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소화를 못 해줬어요. 지 스스로 학원에 안 나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예담학교를 해서 지가 미대, 음대, 체대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더니만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는 아들이 없어졌어요.
얘들이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목이 지한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아침부터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행복영양교육이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이제는 2학년 2학기부터도 갈 수 있고, 이제 내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가 뭐 기계를 전공하러 갔다가 적성에 안 맞다 치면은 일반계로 전학 가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걔들도 음악미술체육으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열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담 학교를 각종 학교로 해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 대구 교육이 워낙 앞서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애들 대구에 와라. 그래서 그 본리중학교 폐교한 학교를 통폐합하고 남은 학교를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하나는 그 인문계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 또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또 뭐 그 애완견 키우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대학에 6군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1년 동안. 이제 또 확대돼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애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음악미술체육을 예담학교에서 수업 못하는 거는 지금 6개 대구의 4년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2번씩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 명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도 대안교실이 있지만은 제도적으로 걔들끼리 모아서 하다 보면은 일반 계고에 잠자는 교실도 없어지고 또 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한 아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짜고 걔를 위한 학교를 실체적인 없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의미와 계획은 또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하는 급식을 먹이는 데는 교육적 의미는 있다. 또 하나 정책적으로는 이것도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일환으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 재정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소득 계층별로 해왔습니다. 이제 전체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소득 계층별로 이제 급식비를 받지 않고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건 느리게 갈 수 있고, 작은 학교는 힘들기 때문에 작은 학교부터 늘리는 방법, 또 학년별로 늘리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구는 그동안 소득이 낮은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고 작은 학교부터 먼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400명 이하 학교, 이래서 전체적 평균이 한 50% 가까이 45.8%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약 37%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그런데 지난번 2014년 선거 때 제가 무상급식을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무상급식 공약을 했는데, 그동안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재정적 문제 때문에 잘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합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은 4, 5, 6학년은 내년도에 모든 학생들이 급식 혜택을 받고 1, 2, 3학년은 2018년도에 다 급식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행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누리과정 전에 편성으로 교육재정에 압박이 있거나 또 다른 교육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이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집행을 했고요. 올해에도 1,85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세금이 작년도에 많이 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훨씬 쉽게 그걸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줄였던 예산을
이번에 학교 기본 운영비 같은 거는 약 16% 정도 작년 대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가 살림살이가 언제나 풍족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또 어린 애들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을 설립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또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참 늦었는데요. 제가 교육감이 되고 2011년부터 이 부분을 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박물관 건물을 건립하기보다는 학교 교육 현장의 역사적 자료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구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은 없으면서 결국은 그 자원의 우수성,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세계적인 경제 국가로 발전을 시켜왔다고. 이 발전시키는데 교육의 역할이 지대한데, 그러면은 근대 교육이 도입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또 어떤 교육 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느냐, 또 교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를 못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버려졌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좀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학교가 우리가 이제 그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통폐합 학교가 생겨요. 그러면 그 학교 자체를 보존해야 되겠다.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다지만은 201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는 어떤 한 학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1940년대 학교 모습 기억나요? 저는 흙벽돌 속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교실을 지어서 흙바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교육을 시대적별로 다 달라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존을 하면서 거기 또 전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올 3월부터 우리가 그 전시할 그 기자재들을, 사료들을 기부를 받았는데 지금 약 9,500점쯤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10,000점 가까이만 되면은 박물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좀 수집을 하고 내년도에 또 더 1년 준비를 해서 2018년도에 그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스스로의 자기의 성적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모자라든지 교복이라든지 교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뭐 졸업장, 교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지 있으면 시험지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우리 교육청에 좀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일어날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부해 주신 분은 저희들이 도록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서 그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한 현장 사업도 소중하게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좀 살펴보시고 그런 교육 사료 있으면 우리 교육청으로 꼭 좀 보내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가지러 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구 교육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또 역사 속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진 않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그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기초가 된 것이 뭐였냐면 공무원 윤리 강령이었어요. 행동 강령. 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정말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카네이션 한 송이 한다고 그게 법에 위반되느냐. 또 얼마 전에는 아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줬는데 그 짜장면 사준 게 아이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사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또 학부모가 고마워서 선생님께 손으로 만든 비누 하나를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또 스승의 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다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은 학교에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마련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학교에서 사준 카네이션을 아이들이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 송이씩 카네이션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이게 또 경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한 학생이 한 송이 가면 다른 학생은 두 송이 가지고 그게 뭐 꽃다발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하겠습니다만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하고 카네이션 달아주는 행사도 하고 또 점심 때는 스승의 날 행복밥상께서 특식을 그날 더 맛있고 반찬도 더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점심 같이 먹고 그걸 학부모들이 꼭 밥을 안 사주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과 학생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부모 상담 주간이 1학기, 2학기 두 번이 있습니다. 근데 오시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선생님하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오시기가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또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다가비를 안에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학교에서 다가비를 마련하도록 적은 예산이지만은 선생님들 한 분 오시면은 그 학부모 한 분 오시면은 한 1,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과를 학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가진다면은 학부모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고 정말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아이 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쓰리빠 신고 앞치마 입고도 학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치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부정청탁 방지법에 문제가 될 소지 있는 것은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래 되면은 건강한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